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많이 드셨어요? 예, 그거 좀 설 이럴 때, 명절 때 좀 많이 안 차렸으면 좋겠어. 예,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그냥. 우리 친가에 가서 하루 종일 먹고, 또 이제 처가에 가서 하루 종일 먹고, 그 다음날 배 아파가지고 힘들어요. 예. 많이 안 차리셔도 괜찮은데, 그렇게 많이 차리시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랜만에 또 저희 장인어른을 뵈니까 장인어른이 하루 종일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도 안 재워가면서. 오, 저 별로 관심 없는 얘기들 있잖아요. 네, 참, 조금 힘들었습니다. 자야 되는데. 자, 이제 이번 주에 할 게 어디냐면은, 지난주에 나눠드린 한 장짜리가 엄청 중요한 자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하고,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까지 했었죠? 네. 업무정지를 안 했었죠? 거기서부터 할 건데, 업무정지 거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에는, 예. 그래서 교재 중에서 몇 군데를 갖다가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갖고 계신 것 중에서 교재 212페이지. 업무정지 처분이라고 되어 있고, 그 사유 중에서 몇 군데만 체크할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 21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체크만 하시고, 동그라미 3번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5번하고 6번 체크하시고, 5번, 6번은 별표까지 하시고, 거의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동그라미 12번 체크하시고, 12번. 자, 이렇게만 체크하시고,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나올 때마다 이제 설명 드릴 거니까 그 내용들 체크만 해두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13페이지 가시면 반가로 2번에 제척기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요 제척기간이 뭐냐면 거기 지금 보시면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213페이지요. 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고서 3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업무정지를 때릴 수 없다 그러죠. 시간 지나갔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3년 지나버리면 더 이상 영업정지를 못 때려. 아무리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고 해도요. 요게 이제 시효제도입니다. 시효제도. 우리는 이제 제척기간이라고 써놨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3년 지나면 못 때려요. 요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행정처분 중에서 등록 취소, 자격정지 이런 것은 시효제도가 없어요. 두 가지를 적어 놓으시고, 대표적으로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자격정지,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는 시효제도가 없다, 제척기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지났어요. 그러면 3년 지난 뒤에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를 갖다가 할 수 있을까요? 3년 지나버렸는데 할 수 있다. 시효제도가 없으니까요. 몇 년 지나면 못 때려 이런 제도가 없다고. 그러니까 때릴 수 있다고. 3년 지나도. 제가 소공이에요. 자격정지 받을 짓을 했습니다. 3년 지났습니다. 3년 지나고 나서도 시도의사가 저한테 자격정지를 때릴 수 있을까요? 있다. 왜냐하면 시효제도가 없어서 그렇다. 응?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제척기간이라고 나온 겁니다. 제척기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말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옆에 적어 놓으시고 그게 더 중요하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가십니다. 216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등록한 개업공인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그랬어요. 이걸 제가 칠판에 써서 설명을 드리고, 자, 몇 군데를 밑줄 그을 테니까요. 어디 있는지 그건 좀 이따 밑줄 그을 때 같이 보시고 칠판을 보시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 군데를 갖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게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야.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시험 문제에서 꼬박꼬박 한 문제는 아닌데 한 문제 가까운 비중을 갖고 있어요. 자, 뭐냐면 중개하시던 부동산 사장님이 폐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차려요. 재등록합니다. 개업공인인사 A가요. 가만히 보면 같은 사람이다 그랬을 때는 폐업을 했다가 다시 차리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요거 문제 삼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폐업을 했다가 다시 차리는 사람 중에 나쁜 목적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대비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나쁜 사람 두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 사람이 요때 영업정지를 받은 거예요. 이때 영업정지를 또 받은 거예요. 몇 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폐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차렸어. 근데 이 사람은 폐업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벌써 영업정지를 두 번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삼진아웃죄를 공부했어. 두 번 영업정지 받은 상태에서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을 때는 들키면 영업정지 대신에 더 센 등록을 취소한다. 반드시 등록을 자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잘못해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해서 등록이 잘리면 3년간이나 결격자예요. 일 못해요. 이 A라는 분은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차리면서 지금 A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내 과거를 묻지 마라.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A는. 나 영업정지 두 번 받은 거 있지? 그거 나 지금 폐업했고, 그거 털었어? 나한테 이제 폐업 전에 영업정지 두 번 받은 거에 대해서 누적시켜서 가중처벌하고 그럴 생각 마. 그렇게 할 목적으로 한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그 법에서는 그런 사람을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혹시 폐업을 했다가 다시 차리면 폐업 전에 얻어맞은 거 두 번 있죠? 폐업 전에 받은 행정처분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은 1년 동안은 살려놔요. 폐업했다고 없애지 않고요. 털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대책인데 중요한 게 영업정지 받은 거 있잖아요. 영업정지 받은 요것은 그 날부터 1년 동안은 폐업했든지 말았든지 따라다녀. 살아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받은 영업정지 요것은 받은 요 날부터 1년 동안은 살아있게 만들어놨어요. 여기가 1년이야.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따라다녀.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요 사람이 혹시 폐업을 했다가 재등록하더라도 재등록 이후에 요때쯤 돼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 폐업 전에 영업정지 두 번 받은 게 요 사람은 뭐예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예요.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폐업했어도 업무정지 두 번 받고요.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요. 여기에 걸리게 돼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때리는 대신에 뭐예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게끔 법이 돼 있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폐업 전에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은 폐업했든지 말았든지 1년 동안은 따라다니게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폐업 전에 얻어맞은 행정처분이 있고 그 행정처분의 효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불이익입니다. 효과는 1년간 승계가 되도록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언제부터 1년이냐면 얻어맞은 날부터 1년이에요. 요게 처분이에요.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은 승계가 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법 조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암기해 버리셔야 돼. 아직까지 사례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만 사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시간은 걸리겠어요. 당장은 안 나올 것 같고 지문 문제로는 꾸준히 나온 거예요. 그 지문이 뭐냐면 이 효과가 승계된다고 하는 이 지문을 우리 시험 지문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승계됩니다. 이거 조문 그대로예요. 그때 뭘 물어보냐면 언제부터 몇 년간 승계되냐를 물어봐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3년간 승계됩니다. 그러면 틀려요. 몇 년 동안? 1년 동안. 언제부터요? 폐업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됩니다. 그러면 그럴싸한데 틀려요. 폐업일 안 해요. 더 빨라요. 재등록한 재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럴싸합니다. 틀려요. 근데 뭐가 맞아요? 처분일로부터. 그래서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처분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요 두 글자인데 요 네 개를 암기를 해버리셔야 돼. 그래서 효자부터 따서 처, 일, 승까지.
근데 이것은 순서를 절대 못 바꿔요. 출제하는 사람이. 그래서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 주문이에요, 주문. 효, 처, 일, 승 이렇게. 순서 못 바꿉니다. 효, 처, 일, 승. 이 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효과 승계제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효, 처, 일, 승. 주문, 주문. 예? 자, 두 번째 나쁜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여기요. 요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폐업을 했어요. A가 개공이에요. 폐업을 했어. 왜 폐업을 했는가?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거든. 그러니까 위에 사람은 위반행위 저질러서 영업정지나 뭐 과태료 같은 걸 그냥 맞은 거예요. 위에 사람은 얻어 맞은 거고. 밑에 사람은 동작이 좀 빨라요. 그래가지고 위반행위를 저질렀는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당할 것 같으니까 재빨리 폐업. 그랬다가 나중에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해진 이후에 슬그머니 같은 사람이 재등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하고 그걸 피하려고 폐업을 한 거예요 지금. 나쁜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재등록을 안 하면 모르지만 하면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게 등록 취소 받을 짓이면 등록 취소를,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한 거면 업무정지를 때려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폐업 전에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대로 떠안는 걸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폐업 전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일 때는 이때 등록 취소를 얻어맞이고, 폐업 전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일 때는 이때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 위반행위의 승계다라고 우리끼리 부르자고요. 네, 조문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만들었어요. 위반행위를 따는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효과를 승계하는 거예요. 밑에 것은 저지른 짓을 승계하는 거예요. 효과를 승계하면 그것 때문에 더 무겁게 가중처벌을 하겠다 이런 거고, 이건 가중처벌의 의미가 있어요. 자, 밑에 것은요, 저지른 짓을 승계하면 폐업 전 위반행위에 따라서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를 뭐예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거지. 이게 정상이지. 그래서 나쁜 사람을 대비해서 이 두 가지 제도를 딱 만들어준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제도.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서 만약에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 받을 짓이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은 잠잠해질 때까지 폐업을 하는 거예요. 1년 뒤에 재등록했어요. 요때 이 사람한테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으니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겠죠? 등록 취소가 됩니다, 진짜로. 그럼 등록 취소가 되면 원래는 그날부터 3년 동안은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등록 잘리면. 맞죠? 원래 등록 취소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중간에 자발적으로 알아서 폐업했죠. 그럼 이 사람의 등록 취소에 따른 결격 사유 기간을 따져줄 때는 그 자발적인 폐업 기간을 어떻게 해주자고요? 빼줍시다. 이게 중요한 두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하고 1년을 폐업했어. 이러고 나서 등록 취소를 받게 돼. 그럼 등록 취소가 됐으니까 3년 동안 결격자입니까? 아니야. 뭘 빼준다고? 폐업 기간. 만약 이 사람이 2년 동안 폐업을 했을 때는 2년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등록 취소 당해봤자 이 사람이 2년간 폐업했다면 결격 사유 기간 몇 년? 1년.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암기보다는 이해를 좀 하실 부분이에요. 자, 맞춰보시면 폐업 전 위반행위에 따라서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폐업 전 위반이기 때문에 재등록한 개공이 등록 취소를 받으면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지. 왜요? 폐업기간 빼줘야지. 폐업기간 얼마죠? 모르죠. 모르긴 몰라도 뭐 단 하루라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폐업 전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기간은 몰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3년 될 수가 없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두 번째 거 있어요 지금. 전체 모양 이러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걸로 합니다. 이 사람이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하고, 그죠? 4년간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 기간 4년이요? 그럼 등록 취소를 갖다가 하게 되면 3년에서 몇 년을 빼주게 돼? 4년. 그러면 마이너스 1년이니까
마이너스 1년 무슨 뜻이요? 1년 세월을 돌려줘야 돼. 돌려줄 수 있나요?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처음부터 때리지 맙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요 자발적인 폐업계 폐업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얻어맞아도 몇 년이면 벗어나는데 3년. 근데 자기가 알아서 4년 동안 폐업을 했죠. 그러면 그때는 때리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로 왔습니다. 원칙은 폐업 전 위반 행위를 들춰내서 행정처분을 때립시다. 그죠? 때릴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가 나올지언정 어쨌든 하여간 때릴 수는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폐업 전 위반 행위에 따라서 이게 폐업 기간이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죠. 그러면 3년 초과했을 때는 더 이상 등록 취소는 때리지 마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1년만 넘어가도 폐업 전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일 때는 더 이상 업무정지를 때리지 맙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이제 예외예요. 예외. 요것이 시험에서는 중요한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그러니까 장기간 폐업하게 되면 그때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못 때리는 경우가 나와요. 그런데 아무래도 등록 취소가 더 센 거잖아. 그래서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원래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길어야 그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돼요. 업무정지 기간은 길어야 6개월이야. 업무정지 1년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대입시키면 폐업기간이 6개월 초과하면 업무정지 못 때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 원래는.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리 업무정지가 6개월밖에 안 되지만은 그때는 6개월이라는 기간을 너무 짧다고 본 거야. 그래서 법조문에서 만들 때는 몇 년 넘어야 영업정지 못 때린다고요? 1년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 네, 그래서 요 세 번째 요것은 예외적으로 못 때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 못 때리는 경우 두 가지잖아요. 암기해버리셔야 돼 이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자 글자를 따서 폐, 삼, 취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폐, 일, 업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폐, 삼, 취, 폐, 일, 업인데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리고 금방 해도 금방 다 까먹어요. 그래도 시험 보실 때까지 계속 해야 돼. 이거 암호야, 암호. 암기하는 것보다는 암호예요. 폐, 삼, 취, 폐, 일, 업. 근데 요것은 이제 순서를 못 바꾸는 건 아니에요. 요것은. 근데 요거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 폐업기한이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 못 때려. 그죠? 거의 순서 못 바꾸는데 그래도 바꿀 수 있어요, 이건. 폐업기간이 1년 넘어가면 영업정지 못 때려. 그래서 폐, 삼, 취, 폐, 일, 업. 그죠? 요렇게. 사실은 시험 공부라고 하는 게, 암기예요. 뭐, 이해는 이해지만 그거보다는 시험에서 정말 맞추고 못 맞추고는 암기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뇌세포가 좀 많이 죽어서 저도 진짜 계속 걱정이 돼요. 해가 갈수록 치매 걱정한다고. 치매 걱정. 기억 못 할까 봐.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막 제가 많이 까먹고 그러면 맨날 그래. 치매 걸려서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뜨끔뜨끔해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폐, 삼, 취, 폐, 일, 업 이렇게. 예? 중요한 건 세 가지였습니다. 지금 저 앞에 효, 처, 일승. 지금 바로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은 3년에서 폐업기한을 빼줍니다. 요거 두 번째 포인트. 등록 취소일 때 얘기입니다. 업무정리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밑에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요. 폐, 삼, 취, 폐, 일,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나옵니다. 자, 뭐냐면 업무정지를 못 때려요. 3년 경과했잖아요. 3년 지나버렸으니까 업무정지 못 때려요. 그걸 방금 전에 했었죠. 제척기간, 시효제도. 얘하고 얘를 구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버려요. 근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죠. 둘 다 똑같이 영업정지 못 때려요 하는데 얘는 3년이고 얘는 1년이거든. 바꾸겠죠? 차이가 뭐예요? 요거예요. 패자가 나오면 줄어요. 폐, 일, 업이고. 패자 없으면 3년이 지나야 업무정지 못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것을 네 번째 중요하다고 할 건데 지금 우리 이미 공부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패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걸 기억하실 때 3자하고 업자를 기억하시고 3년 지나면 뭘 못 때려요? 업무정지. 근데 업자를 갖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억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합자로 바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업자가 막 합자로 바뀐 거예요. 업자나 합자나 같은 말이에요.
삼합을 못 먹습니다. 삼합이 뭔지 아시죠? 홍어하고 무슨 돼지 뭐 그거 하고 그다음에 김치하고 그렇잖아요. 삼합을 못 먹습니다. 기억하시고 삼합을 못 먹어요. 언제까지 못 먹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삼합을 못 먹습니다. 이렇게 요건 폐일업 암기 이렇게 네 가지 하셔야 돼. 네, 여기까지. 자, 우리 교재에서 밑줄 그어보고 문제 하나 풀어볼 텐데요. 교재는 216페이지. 방거로 2번. 효과 승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업 전 전에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폐업 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반가로 2번입니다. 지금 업무정지나 216페이지요. 업무정지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이렇게 되어 있죠. 효과란 말이 와요. 그 처분일로부터 처죠. 1년간 재등록한 개공한테 어떻게 된다고요? 승계 이렇게. 그래서 효처 1승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반가로 2번.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의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위반행위 승계라고 제목을 달아놨어요. 위반행위를 승계합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위반행위 승계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처분 때릴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동그라미 2번에 봅니다.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자, 등록관청은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폐업 전에 등록 취소 사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사유가 쭉 밑에 끝줄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가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위반행위에 대해서 즉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거나 또는 업무 정지 받을 짓을 했을 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예? 이게 두 번째 결론이죠. 자, 근데 예외가 존재하죠. 못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못 때리는 경우는 밑에 있는 파란 박스죠. 이걸 암기했었죠? 파란 박스. 자, 폐업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날까지의 기간. 줄여서 폐업기간이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했을 때는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 할 수 없다는 것은 등록 취소도 못하고 업무정지도 못하고 폐삼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번 보면 폐업 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업무정지를 못 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폐일업 이렇게 암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폐업기간이 1년 넘어가면 업무정지 못 때리고 1번에서는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해버리면 등록 취소를 못한다 이 뜻이에요. 위에 게 폐삼취고 밑에 게 폐일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동그라미 3번과 3번입니까? 동그라미 3번과 4번 다 중요합니다. 3번 밑줄 긋습니다. 폐업 전 위반행위 사유로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때릴 때는 폐업의 기간 고려합니까? 고려하고요. 폐업의 사유도 고려합니까? 고려하고요. 다 고려합니다. 이것저것 다. 때릴 적에는 두 번 출제됐습니다. 최근까지. 동그라미 4번. 중요합니다. 폐업 전 위반행위 사유로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동그라미 4번이죠 지금. 등록 등의 결격 사유 기간은 등록 취소 후 3년에서 뭘 빼야 됩니까?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만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까 3년에서 폐업 기간 뺀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자, 문제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풀어보십니다. 예제 문제. 자, 1번은 폐업기간이 지금 13개월이라는 얘기는 1년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1년 넘어가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우리 암기할 때는 폐일업 암기했던 내용인데 응용해서 지문을 만든 거죠, 지금. 요 문제가 지금 작년 문제인데 그 전까지 사례 지문으로 잘 안 나왔어요. 작년 처음 나왔어요. 작년까지는 그냥 아까 그냥 그대로 조문 그대로만 냈었어요. 근데 이제 사례로 낸 게 작년 처음이에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아마 올해 또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 대표적으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2번에 보면 요건
암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효, 처, 3승이 아니고 1승이죠.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3번은요. 폐업 전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3년 6개월이 지금 폐업 기간이죠. 그럼 등록 취소할 수가 없지요. 이거 우리 암기할 때는 폐, 삼, 취 암기했던 내용인데 그걸 응용한 지문이고요. 4번. 폐업 전에 개월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이건 4번은 너무 좋아요. 효과 나오면 너무 좋아요. 효, 처, 1승이야. 그런데 1년 동안 승계가 된다는 얘기니까 9개월 나왔으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거 지금. 9개월이 된 때는 승계가 돼야 안 돼요.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도 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 처, 1승이라고 했는데 그럼 1년간 승계된다는 얘기니까 9개월 됐을 때는 승계가 된다는 얘기지. 4번이 맞는 얘기지. 그 다음에 5번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폐업 전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는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폐업의 사유도 고려하고 폐업 기간도 고려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네, 됐어요. 아주 좋은 문제예요. 네. 자, 이제 교재는 어디를 딱 펴두시냐면 우리 교재는 220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자료 중에 행정처분 암기사항이 있어요. 그 암기사항 중에서 첫 페이지 왼쪽에 보면 자격 취소하고 정지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자격 취소하고 정지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렇게. 자격 취소하고 정지가 시험 문제가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 취소 사유를 암기해보면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뭘까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되어 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가로를 묶은 양자를 따서 암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되어는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뭘 빌려줬죠? 자격증. 그러면 자격 박탈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정취득은 시험지를 빼내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하고 막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사람은 자격증을 줬다가도 나중에 이렇게 밝혀지면 어떻게 해? 자격을 박탈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자격 취소입니다. 부자를 따서 암기할 겁니다. 부정취득 이렇게. 세 번째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보거나. 자격정지 누가 얻어맞죠? 소공이 얻어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격정지 기간 중에라고 돼 있죠. 그러면 옆에다 써두세요. 누가 이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본 거냐면 소공이 그런 거예요. 100%. 그러니까 소공이 자격정지 받으면 일하면 안 돼. 근데 소공이 중개 업무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격 취소로 갑니다. 말 안 들으니까. 하나 더요. 이중 소속했다. 이것도 소공이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부터도 이중 소속은 걸려요. 그런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괘씸한가요, 그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했다 그러면 자격 취소로 갑니다. 자, 하나 마지막. 중개사법 위반으로 뭘 받아야 돼요? 징역 받아야 돼요. 징역. 그러면 자격 취소로 가요. 그러니까 징역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중개사법에 걸려갖고 징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법 뭐 상해죄를 저질러가지고 징역 10년이다. 자격은 끄떡없어요. 반드시 중개사법에 걸려야 되고 중죄를 딸 거고 또 하나는 징역을 받아야 돼. 중개사법 위반인데 벌금 500이야. 자격은 끄떡없어. 벌금 갖고는 그러니까 징역 받아야 돼. 근데 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 이상부터 징역이 되는 거예요. 한 달 이상부터. 뭐 1년 이게 아니고 징역 2개월 그러면 2달 동안 징역살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암기를 해버리세요. 암기하실 때는 위에서부터요. 자취하는 여기서부터 암기합니다. 양 부자가 중 징계를 받았다. 아버지와 아들이란 뜻입니다. 부자라는 것은 양 부자가 중 징계 받았다. 중 징계가 뭐냐? 자격 취소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증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자격이 취소됐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취하는 엄마는 어디 가고 없어요. 자취하는 양 부자가 중 징계 받았다 이렇게. 자취하는 양 부자가 중 징계 받았다. 양이 뭐라고요? 자격증 빌려준 거. 부가 뭐라고요?
부정치드. 그러니까 부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옆으로 암기하는 것은 뭐 그다음 문제예요. 자자가 뭐라고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소공이 중개 업무를 보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뭐 했을 때 이중소속. 내용이 두 가지죠 사실은. 자, 중징은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사래요. 징역사한 거. 이랬을 때 자격 취소. 자, 밑에 보시면 3번에 자격정지가 나옵니다. 자격정지요 이렇게 나오죠. 자격정지는 이게 일단 특징이 뭐냐면 소공이 얻어받은 거예요. 소공이. 자격정지는 소공이 얻어받는 거예요. 요걸 아셔야 돼. 그 자격정지 사유가 6개가 나와. 여기서 자격 취소 사유하고 자격정지 사유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자격정지 사유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6개를 암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내용을 먼저 보면 첫 번째가 이중 소속이야. 누가 이중 소속했다는 얘기죠? 소공이 이중 소속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계약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그러니까 소공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써줬다는 얘기예요. 소공도 써줄 수 있죠? 계약서. 근데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쓰면 자격정지 이렇게 되고. 자, 세 번째는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는 7가지죠. 금지행위 7가지는 좀 이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을 소공이 어떻게 해요? 잘못했을 때. 설명할 때 거짓말로 설명했거나 설명할 때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할 걸 근거 자료 제시 안 했죠. 그러면 자격 정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소공이 어떻게 한 거죠?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한 인장을 쓰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도 자격 정지입니다. 자격 정지. 자격 정지 사유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섯 번째까지 봤고요. 여섯 번째 뭐죠? 도장 안 찍었다. 소공이 날인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확인설명서에다가 확인설명서 써주었을 때는 도장 찍어야 되고 소공이 또 도장 찍을 때가 언제예요? 계약서를 써줬을 때.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써주었을 때도 소공이 거기다 뭐예요? 도장 찍어야 되고. 두 가지죠? 두 가지 중요합니다. 확인설명서하고 뭐 하고요? 거래계약서. 거기다 서명 및 날인할 걸 안 했다. 그러면 자격 정지예요. 자, 칠판에서 다시 한번 암기해봅니다. 암기하실 때는 자정에 이렇게요. 밤 12시에 이소란 사람 이름이요. 거금을 갖다가 확인하고 그죠? 큰 돈을 확인하고 날인할 건데 날인을 안 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큰 돈 거금을 갖다가 받은 모양이에요. 확인하고 날인할 건데 안 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6가지예요. 다시 한번 복습해봅니다. 이소가 뭐죠? 이소로 딴 건 전부 다 이중소속이에요. 거가 뭐죠? 거로 딴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짓기재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내용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거짓기재만 아시면 안 돼요. 문제지문에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거자를 따서 암기를 해가지고 거자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거자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 이중계약서 작성. 그런 것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금자는 7가지 금지행위요. 이따 둘째 시간에 암기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확자가 뭘까요? 확인설명. 어떻게 했다고? 잘못한 거야. 거짓말로 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했거나 그런 거고. 인자가 뭘까요? 도장 얘기죠. 그 인장을 등록하고 또 등록된 인장을 쓸 의무가 있는데 그걸 위반했을 때. 요거 마지막은 그냥 날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을 때. 근데 서명 및 날인할 서류가 딱 2개밖에 없죠. 그 하나 뭐예요? 하나가 확인설명서, 또 하나가 거래계약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서명 날인 안 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소공이. 그럼 자격정지 사유예요? 아니에요? 소공이 전속중개계약서 뭔지 아시죠? 전속중개계약서 거기다가 날인 안 했다고 나왔었어. 지문에, 실제 지문에. 그러면 뭐예요?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 왜냐하면 소공은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날인할 의무가 없거든. 소공이 날인할 서류, 날인할 의무가 있는 서류는 2개밖에 없다고. 뭐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그걸 물어봤다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 자격정지 사유 6개인데 더 나가서 자격정지 사유 6개 중에서 앞에 3개하고 뒤에 3개는 급이 틀려. 급이.
앞에 세 개는 위반의 정도가 조금 무거운 거야. 그래서 여기는 자격정지 매길 때 정지라는 건 기간은 6개월 이하예요. 근데 여긴 조금 더 무겁다고 봐서 기준 기간이 6개월짜리야. 기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번이나 물어봤어요. 이 자격정지 사유 중에서 뒤에 3개는 급이 조금 떨어져 이거보다. 정도가 좀 심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는 기준 기간이 3개월이야. 어떻게 물어봤겠어요? 기준 기간이 6개월짜리는 기준 기간이 3개월짜리 이렇게 물어봐. 온통 한 문제로 물어본 게 3번이나 나왔어요. 박스 문제 나오고 그렇게 나왔어요. 기준 기간이 3개월이 아닌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좋겠죠. 이소 거금 앞에 3개는 6개월짜리, 뒤에 3개는 3개월짜리. 엄청나게 중요해. 얘가 나오면 얘가 빚을 잃어.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얘가 나오면, 얘가 등장하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밖에 안 보여. 그죠? 자, 그렇습니다. 어제 어제가 아니라 설 기간 동안에 제가 본 영화 중에 유아인이가 나오는 영화가 2편이나 있었어요. 국가부도의 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베테랑이가 그거 하나 봤는데, 오래됐죠? 근데 유아인이 나와가지고 제가, 유아인 너무 좋다고 막 내가 그랬거든. 우리 집사람한테. 그때 제 집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박보검하고 비교하면 급이 아니래.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박보검이야. 여기가 유아인이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유아인이 연기력이 뛰어나던데. 저는 막 그 베테랑 보면서 유아인을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자,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박보검이야, 이거. 자, 여기까지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 됐어, 이제. 제가 지금부터 칠판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리고, 이게 뭘 설명드릴 거냐면 절차를 설명드릴 거야. 교재에서 몇 군데를 밑줄 볼 거예요. 자, 2개를 비교하시면 보셔야 돼. 자격 취소는요, 누가 때리느냐? 시도의사가 때려. 자, 얻어맞는 사람, 요렇게. 얻어맞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박보검의 얼굴을 보지 않았는데도,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얼굴에서 막 힐링이 돼가지고 막, 그런 느낌이야. 제 집사람도 그런 모양이죠. 자, 시도지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한테 대해서 자격 취소한다고. 요건 누가 때릴까, 이거? 자격정지는? 똑같이 시도지사. 그러니까 자격증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도지사가 맡아갖고 있어. 그럼 상대방이 여기 누굴까요? 소공이야, 소공. 여기가 중요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이렇게 되는 거야. 상대방. 자, 얘하고 이거 비슷한데 차이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시도지사가요. 구체로 보면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서 서울에 오픈한 사람도 있겠지만 서울에서 자격증을 땄는데 경기도 광명시에 오픈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자격증을 주었던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오픈은 지금 경기도 광명, 따기는 서울. 그런데 자격 취소 받을 짓이 발견돼서 그럼 그 사람의 자격 취소를 갖다가 서울시장이 할까 아니면 경기도지사가 할까 그 얘기거든. 근데 옛날에는 둘 다 할 수 있어서 근데 지금은 여기만 해. 줬던 사람만 뺏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초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인 경기도지사는 자격 취소 권한이 없어. 중요해요. 기초,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사실은 서울, 여기 경기도 광명시에다가 사무실 오픈하고 막 일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자격 취소 사유를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서울시장 아니야. 누구요? 경기도지사지. 경기도지사. 그러면, 서울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경기도지사라 이 말이야.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자기 입으로는 자격 취소란 말을 못 해. 법상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일러야 되죠. 그래서 서울시장이야. 서울시장한테 통보를 해. 그럼 여기서 자격 취소 이렇게 가는 거야.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이 만약에 서울시장이 이렇게 달랐는데 여기서 알게 됐어. 자격 취소 사유를. 그럼 서울시장은 이렇게 통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바로 때리면 돼. 그러니까 이 자격 취소 사유를 적발하고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될 사람은 둘 중에 누구야? 반대로. 여기는 통보할 필요 없지. 때리면 되니까 여기가 통보해야 돼.
누구한테? 자격증을 줬던 시도의사한테 통보하는 거야. 그래서 방향을 꼭 알아두셔야 돼. 방향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만 권한이 있다. 근데 여기는 권한이 없는데 알면 어떻게 해? 못 때리니까 통보한다. 그래서 통보할 때는 뭐요? 여기서 이렇게 통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사자라고 기억하셔야 돼. 사자. 호랭이 말고 뭐요? 사자. 자사 이렇게 통보하진 않아요. 자사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자, 사자. 이렇게 기억, 중요하고. 대신 여기는 자격 취소란 말만 못할 뿐이지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몽땅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절차는 여기서 해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격 취소 그 말만 여기서 하는 거야. 말만. 자격 취소 그 말만 여기서 하는 거야. 실제는 여기서 다 해.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여기가 중요해요. 첫 번째 중요한 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 사유가 요렇게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적발되면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한테 자격 취소를 하죠.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느냐. 자, 세 가지 불이익이 생겨. 첫 번째는 자격 취소당하면 3년 동안 이 사람 어떻게 되는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를 못해. 시험을 못 봐. 3년 있다 봐야 돼. 두 번째는 3년간 이 사람은 중개업시장에서 일을 못해. 왜요? 자격 취소한 사람은 3년 동안 뭐니까? 결격자니까. 일도 못해요. 자, 세 번째, 자격 취소당하면 자격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시켜야 돼. 갖고 있으면 안 돼. 취소는 뺏어버리는 거야. 박탈이야. 그러니까 자격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 그죠?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자격증을 반납하는데 이게 7일 이내 반납하게끔 돼 있고 반납을 안 하고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거. 이 반납을 누구에게 반납해야 될까? 반납. 등록관청에 반납하는 거 아니죠?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반납. 근데 시도지사한테 반납이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구체적으로 자격증을 줬던 시도지사한테 반납할까요? 아니면 사무소 소재에 관한 시도지사한테 반납할까요? 여기에 반납이야. 왜냐면 여기서 취소를 날렸기 때문에 취소한 사람한테 반납이야. 사무소 소재에 관한 시도지사한테 반납해야 된다고 2번이나 나와서 최근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했죠. 두 번째 중요한 거. 반납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한테 반납. 취소한 사람한테 반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할 적에는 어떻게? 청문을 거쳐야 된다. 청문이 뭔지 알죠? 얘기를 들어봐 줘야 돼. 무조건 나무라고 무조건 제재를 가는 게 아니고 얘기를 들어봐 줘야 된다고. 뭔 사연이 또 있을 수 있어.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진짜 익숙하지 않아요. 그건 나라에서 행정할 때도 그렇고 우리 개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야 뭐라 그러면 딱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왜 그랬대?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주고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행정관청 간에도. 근데 이게 독일에서는 이런 게 엄청 발달됐어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행정절차법이 독일 유학 갔던 사람이 독일 가니까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이 있어. 거기에 막 청문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대로 뺏겼어 우리가. 독일법을 뺏긴 거야. 그건. 그래서 거기에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청문한다고. 청문. 뭐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지금. 할 말 있으면 해봐. 이게 청문이요. 그럼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잖아. 그걸 감안해서 이제 때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때리는 게 아니고 얘기 들어봐주고 때린다 이 뜻이야. 뭐 그럴만 하죠. 자격 취소는. 자격 취소당한 사람은 얼마나 슬프겠어. 생각해보면. 그죠? 자격 따섰는데 자격을 뺏겨버리니까. 자, 세 번째. 이때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하고서 국장한테 어떻게 하죠? 일러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도 이 사람 자격 취소야 라고 통보해줘요. 이 사람 자격 취소당한 사람이야 라고 통보해줘. 보고 통보. 언제까지 하느냐? 5일 이내. 5일 이내. 예.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거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여기 보고나 통보는 며칠 이내 하죠? 5일 이내 한다고. 5일 이내.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요 보고나 통보는 5일 이내 하는 거예요. 반납은 며칠 이내 했었죠? 7일 이내 반납이고. 이렇게 세 가지 했어요. 근데 얘하고 얘가 너무 닮은 꼴이야. 자, 여기까지 하고 쉽니다. 여기 보면 시도지사인데 여기도 가만히 보면 처음에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수재관한 시도지사가 다를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서 자격증을 땄거든. 근데 취직을 어디서 했냐면 경기도 광명에 있는 중개업소에 취직했다. 그럴 수 있죠. 그럼 둘 중에서 누가 자격 취소 권한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 자격 정지 권한이 있을까? 그러면 이 소공에 대한 자격 정지 권한은 둘 중에서 누구한테 있을 것 같아요? 여기요. 자격증을 주었던 시도의사가 자격 정지 권한이 있어. 여기야. 기본이면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저기하고 똑같아요. 취소랑. 근데 사실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잖아. 그럼 자격증 사유가 이런 거잖아. 소공이 이런 짓을 했을 때 이걸 적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시도지사만 비교하면 경기도지사가 적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자격정지 권한은 없어. 말을 못해. 그러니까 재빨리 어떻게 해? 통보해서 일러야 돼. 대신 여기는 뭐예요? 자격정지란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해. 그러니까 자격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어떻게 해? 모두 이행한 뒤에. 저기하고 똑같죠? 이행한 뒤에 자 이렇게 통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자격정지 이렇게 되는 거야. 저쪽이랑 똑같아요, 지금. 자, 그런데 자격정지를 당하면 불이익이 뭐냐? 불이익이 거의 없어요. 유일한 불이익이 뭐냐면 자격정지 당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정지받은 그 기간 동안은 일을 못해요. 아까 자격 취소가 더 센 거죠? 자격 취소 당하면 몇 년간 일을 못해요? 3년간. 그런데 정지 당하면 자격정지 3개월이고 3개월간 일을 못해요. 좀 약한 거예요, 저거보다는. 이게 불이익이야. 자격정지를 당했다고 해서 자격증을 반납할 일은 없는 거예요. 자격증 반납하시오. 그런 말 없어요. 이런 불이익이 없어. 유일한 불이익은 뭐예요? 정지 기간 동안 일 못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자격정지 매길 때 청문까지 하고 막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야. 청문이 없어. 자격정지 때려놓고는 막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한테 통보하고 5일 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자격 취소하고 정지 차이점 두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돼. 세 가지. 자격 취소는 보고, 청문, 반납 요 얘기가 나와. 뭐가요? 자격 취소는 뭐가 있다고요? 보고, 청문, 반납 얘기가 나와. 근데 자격 정지는 보고 없어. 청문 그런 거 없어. 반납 얘기 안 나오지. 차이점. 중요한 차이점. 요게 사실은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보는 것 중에서.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면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중개업소에 취직을 했다. 소공이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를 요걸 적발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은 경기도지사보다는 구체로 들어가면 누구야? 광명시장이야. 그렇죠? 광명시장이 뭐예요? 등록관청이 돼요. 등록관청이 이 사람의 이런 위반 행위를 알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이 등록관청은 소공에 대해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자격정지 못 때려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못 되니까 어떻게 해? 일릴 수밖에 없죠. 누구한테? 시도의사한테 지체 없이 통보하죠. 알려요. 지체 없이. 일러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못 때리니까. 이거 못 때린다는 것도 몇 번 나온 거예요 지금. 소공 정도니까 때릴 수 있을 것 같죠? 못 때려요 이게. 못 때려. 이렇게 일릴 수밖에 없어. 일른다는 게 구체로는 경기도지사한테 일른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한테 가는 거야. 한참 돌아오지. 이렇게. 이거 못 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자격 취소하고 정지를 갖다가 비교해 보면 자격 취소는 보고 그다음에 청문, 보청, 반이 있어. 핵심 보청 반이 있어. 자격 취소는 여기 자격 정지는 보청 반이 없어. 자격 정지는 보청 반이 없어. 자격 취소는 보청 반이 있고 핵심. 이제 이제 쉬는 시간이야 이제. 쉬는 시간 되면 쉴 시간 되면 여러분들이 눈빛이 그냥 번쩍번쩍 하잖아. 자, 교재에서 220페이지 보세요. 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처분권자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첫 줄하고 두째 줄, 자, 셋째 줄, 넷째 줄까지 밑줄 긋습니다. 중요합니다.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행한다. 맞죠? 사무소 수행에 관한 시도지사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랑 사무소 수행에 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무소 수행에 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누구한테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뭐 한다고요? 통보. 이때 사자 나와야 돼요. 사자. 통보하는 거. 예.
그래서 밑에 가시면 반가로 3번에 청문이라고 제목되어 있죠? 청문의 동그라미. 청문 옆에 동그라미라고요. 청문한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에 가시면 반가로 4번에 자격증 반납 여부라고 되어 있죠? 옆에다 동그라미. 자격증도 어떻게 해요? 반납한다. 그죠? 그때는 자, 세제출이에요. 자, 7일 이내에 반납하고요. 세제출 밑줄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누구한테 반납한다고요?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 도지사한테 반납. 이렇게. 그 다음에 반가로 6번요. 보고 통지 옆에다가 동그라미. 보고 통보한다고요. 근데 그때 채채출에 보면 언제까지 국장한테 보고 다른 시 도지사한테 통지합니까? 5일 이내. 5일 이내라는 기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5일 이내. 이렇게. 자, 자격정지도 비슷한 건데 반가로 2번 밑줄 긋고요. 위반 사실에 통보라고 돼 있죠? 가로 3번에 반가로 2번 찾으셨습니까? 자,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를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누구한테 통보한다? 시도지사한테 통보한다. 등록관청이 절대 자격정지 못 때립니다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22페이지 제일 밑에요. 반가로 6번. 반가로 6번 나오죠? 자격증 반납 있어요, 없어요? 보고나 통지도 없죠. 옆에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청문 X까지. 자, 오른쪽에 있는 예제 문제 풀어보십니다. 1번 문제만 풀어보세요. 몇 번이 틀렸습니까? 5번이죠?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하고 통보할 사람은 누구냐면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하고 통보할 사람은 누구냐면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아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지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5번. 자, 쉬겠습니다.